자, 봐봐.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히만 정리해보자. 자, 표준발음법 8항부터가 우리 음운변동이었지. 자, 내용 기억나? 자, 봐봐. 우리 종속 규정이 받침에 대한 소리 규정이 몇 항부터 몇 항이었어? 8항부터 해가지고 15항까지 내용이었잖아. 이 중에서 음운변동이 아닌 연음이 뭐야? 13항과 14항이 연음이었지. 그래서 이거 함수 적고 이름 적는 거 자꾸 하면서 필기 보고서 외워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8항이 뭐였어? 8항이 기본항이었잖아. 뭐였어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정확히 말하면 9항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뭐야? 받침 소리는 몇 가지로 소리 난다? 7가지로 소리 난다. 그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읍, 이음. 그 다음에 9항이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내지는 평파열음하라고 불렸던 거지. 얘는 뭘로? 예를 들면은 쌍기역과 키읔은 뭘로 발음한다? 기역으로. 그 다음에 티읕과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은 뭘로 발음한다? 디귿으로. 그 다음에 피읍은 뭘로 발음한다? 비읍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뭐야? 평음이면서 파열음이니까 뭐라고 그랬어? 평파열음하 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발음법 10항과 11항은 뭐였어? 자음군 단순화 해가지고 탈락의 일종이었지. 자, 10항과 11항의 차이가 뭐였어? 10항은 앞에 소리 남아있는 거, 11항은 뒤에 소리 남아있는 거였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머지는 한국인이면 다 발음해보면 아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예외 3개 외우라고 그랬지. 예외 뭐뭐 있었어? 예외 첫 번째가 밥. 리을 비읍인데 리을로 발음해야 되는데 뭘로 발음해? 비읍으로 발음한다. 두 번째는 뭐야? 넙죽하다와 넙죽물다지. 얘네들은 뭘로 발음해? 넙으로 발음하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였어? 11항의 예외 조항으로 리을 기역 어간에다가 기역 어미가 오면은 어떻게 발음한다? 리을과 쌍기역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읽고 이렇게 발음했었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2항은 뭐에 대한 규정이었어? 히읗 받침에 대한 규정이었지. 히읗 받침에 대한 규정 4가지 있었잖아. 기억나? 자, 12-1항은 뭐였어? 자음 축약에 대한 내용이었지. 자음 축약 내용 뭐야? 우리 히읗 받침은 뭐 뿐이 없었어? 어간 받침뿐이 없었다고 그랬지. 어간뿐이 없어. 이 어간 히읗에다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만나면 어떻게 돼? 키읔, 티읕, 피읕, 치읒 되는데 여기서 뭐가 없다고 그래서 비읍 어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 빠진다고 그랬지. 그리고 여기다가 자음 축약 다 때려 넣으려니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앞에 오는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 히읗 들어와도 키읔, 티읕, 피읕, 치읒이 되지. 그래서 자음 축약은 뭐야? 12-1항이었고 12-2항 내용이 뭐였어? 이것도 일종의 축약이라고 했었지. 기억나? 어간 받침 히읗에다가 시옷 오면 어떻게 돼? 쌍시옷 마이너스 1 되잖아. 이것도 마이너스 1 되고 축약이랑 똑같지. 형태가. 그 다음에 12-3항 뭐였어? 일종의 동화인데 동화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경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간 받침 히읗 플러스 니은 왔을 때 어떻게 돼? 니은, 니은이 되지. 여기다 붙임 규정으로 뭐도 있어? 니은, 히읗 왔을 때 니은 오면은 히읗이 탈락하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이건 마이너스 1 되면서 어떻게 돼? 니은, 니은이 되는 거. 마지막으로 12-4항은 뭐야? 히읗 탈락에 대한 내용이지. 어떻게 돼? 어간 히읗에다가 모음음이 오면은 히읗이 탈락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그냥 노아가 되고. 얘는 뭐야? 놓는 하면은 놓는. 얘는 노소 하면은 노소. 이렇게 되는 거지. 기억해야 된다. 어차피 오늘 함수 다 적으면서 정리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13에서 14, 15항 내용이 뭐였어? 이거는 연음시킬지 아니면 은끝시킬지 선택하는 거였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경우에 받침이 있고 받침 뒤에 모음이 올 때 이 모음이 두 가지 경우가 생기지. 형식 형태소이냐. 형식 형태소는 뭐야? 접사, 어미 조사인 경우.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이냐.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지. 자, 형식 형태소는 보면 접사어미 조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접사 같은 경우에는 단어 내에서 실질적 의미 없는 거, 어미는 뭐야? 어간 뒤에 실질적 의미 없는 거, 그 다음에 조사는 뭐야? 단어 밖에 붙으면서 실질적 의미가 없는 거. 요 세 가지 두면은 그러면 영어부터 시키지. 예를 들어 볼게. 자, 접사부터 해보자. 같다라는 어간 어근에다가 부사 만들어주는 접사 이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연음돼서 같이. 근데 구개음만 시켜서 어떻게 돼? 같이. 또 어미 같은 경우에 막다라는 어간 어근에다가 어미 아를 붙이면 어떻게 돼? 연음돼서 마가. 이게 발음인 거지. 또 조사 같은 경우에는 꽃이라는 어근에다가 밖에 붙는 조사인 이를 붙이면은 어떻게 돼? 꽃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음이 되는 거잖아. 보통 형식 형태소 가면 연음을 먼저 시키는데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바꿔가지고 보낸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지. 꽃 앞에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 자, 얘는 어근이고 얘는 조사네. 조사면 그대로 얘를 뒤로 연음시키고 얘는 어때? 대표음으로 바꿔서 디귿으로 한 다음에 보내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꼬, 다, 패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가 오면은 대표음으로 바꿔서 보내는 거고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그대로 뒤로 보내버리는 거야. 연음시켜가지고. 자, 근데 여기 예외조항이 뭐였어? 15항에 예외조항이 있었지. 뭐야? 맛있다, 멋있다인데 맛있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간 어근이잖아. 우리가 어간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어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 뭐뭐롭다, 뭐뭐답다, 뭐뭐스럽다 라던가 뭐뭐하다, 뭐뭐되다, 뭐뭐시키다 정도. 앞에 뭔가 붙는 경우들 있지. 향기롭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랑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어간 어근인데 앞에 뭔가 붙어가지고 쓰일 때는 어간 접사야. 그래가지고 공부하다, 합격되다, 뭐 합격시키다 이런 경우에는 어간 접사지. 이런 접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제 그 형식 형태소인 건데 대부분은 어때? 그 외에는 대부분은 다 실질 형태소야. 맛이 있다, 실제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어근 뒤에 it 했으니까 얘는 뭘로 바꿔야 돼? 대표음 디귿으로 바꿔가지고 원래 원칙 발음은 어떻게 돼야 돼? 맛있다가 돼야 되는데 뭐를 허용해? 맛있다를 허용하는 거지. 멋있다도 마찬가지고. 요게 지난번에 정리했던 내용들이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지웠지? 오늘 이거 다 써야 된다. 오늘 음변동 다 나갈 거니까 음변동 봐주는 거 없어. 무조건 다 써야 돼. 못 쓰면은 하나씩 문장 추가야. 양성식이에요. 아니야? 하자. 네? 너 염주열 너 지금 너 염주열 거는 진명이가 맞춰서 채점 좀 할래? 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약간 자체화전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어? 자체화전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약간 자체화전이 좀 더 미쳐가는 것 같아요. 선생 조용. 진짜. 좀 겉은 어근이에요. 다시 뭐라고? 겉을 겉? 할 때 겉 어근. 어근이죠. 어근이야. 그냥 단독으로 앞뒤 뛸 수 있는 어근 명사에다 을이 조사지. 야, 봐봐. 이거 지금 형태도 못 나누는 학생들 위해서 되게 간단하게만 빨리 정리하고 갈게. 봐봐. 우리가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뭔가 문장이 있는데 뒤에 우리가 조사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지. 뭔가 붙는 애들이 있지. 세 가지로 나누면 돼. 세 가지로. 우리가 띄어쓰기 단위가 있을 때 뒤에 붙을 수 있는 애들이 조사가 있거나 뭔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이제 다로 대체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어미이고
다음에 뒤에 뭐가 아무것도 안 붙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돼. 뒤에 붙어 있는 게 형태소 나누는 것만 되게 간략하게 해볼게. 뭔가 예를 들면은 철수 가 하면 이게 뭐야? 조사이고 요 앞에 있는 게 어근 요렇게 쪼으면 되고 가가 붙을 수 있는 애들은 어미이지. 예를 들면은 뛰어놀다 같은 경우에도 어때? 뛰다와 놀다가 합쳐지니까 얘가 어간이면서 어간은 대부분 다 어근이라고 그랬지. 다로 대체되니까 이거 뭐야? 어미. 놀 어간이면서 어근 다 그대로 있으니까 어미. 이런 식인 거야. 그리고 뒤에 다로 대체되는 것도 없고 조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정도는 외워야 되지. 이가 을을 그 다음에 뭐 있어? 뭐 이다 형태 서술격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의에서 에게 로로 아야 여여 은는 만도 요 와과 정도 외우고 있어도 조사는 다 쪼갤 수 있어. 거의 대부분 다 얘네가 조사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조사야. 요렇게 다로 대체되면 어미야. 아니면 아예가 아무것도 안 붙으면 그냥 통상 그냥 어근 하면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정말 이런 그냥 어근이야.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애들. 그래서 형태소는 대체로 요렇게 나눌 수 있으면 돼. 기본적인 형태소는 좀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됐지? 지워도 돼? 지우고 이제 다음 거 나갈게. 봐봐. 자, 선생님. 응? 지금 딱 다 왔어. 나가고 있을게. 이상하게 하는 거. 자, 동화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 자, 동화라는 건 뭐야? 서로 비슷해지는 걸 동화라고 그러지. 동화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동화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원래는 이제 어떠한 서로 다른 의문이 비슷해지는 현상이지. 의문이라는 건 결국엔 자음과 모음이고 반모음은 뭐 별개로 치고 자음과 모음이 서로 비슷해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좋은 위치가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고 좋은 방법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어. 이걸 동화라고 그러지. 동화라는 거는 사실은 요즘은 교체에 포함시키는 개념이야. 근데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교체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동화라는 개념이 따로 있었거든. 왜 그러냐면 교체라는 건 A라는 음문을 B라는 음문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바뀌지 않고 바꾸는 거라면 동화라는 거는 두 개가 만났을 때 얘네가 서로 A로 비슷해지거나 or B로 비슷해지거나 or 서로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형태가 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동화거든.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0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화라는 건 서로 다른 음문이 비슷해지는 현상인데 이거를 요즘은 교체에 포함시키기는 하는데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하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0이어서 교체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음문이 비슷해진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봐봐, 자음과 모음이 있으면 자음끼리 동화되는 거, 모음끼리 동화되는 거, 자음과 모음이 같이 동화되는 거 있겠지. 자음과 모음이 동화되는 거 우리 배웠지. 뭐였어? 자음할 때 배웠잖아. 기억나? 표준 발음법 아까 15항까지 나갔지. 표준 발음법 펴봐. 15항 다음이 뭐야? 16항이야. 16항의 내용은 뭐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아까 연음 규정했잖아. 연음과 음절의 끝소리. 뒤에 형식 형태소 오면은 뭐에? 연음. 뒤에 실질 형태소 오면 음절의 끝소리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발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문법 형태랑 다르게 발음하지.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이거 알아? 기역은 끝에 받침이 기역이지. 니은은 끝에 받침이 니은이야. 디귿은 끝에 받침이 뭘 것 같아? 디귿이지. 그리고 뭐야? 티읕 같은 경우는 끝에 받침이 뭐야? 이거잖아. 그러면은 티읕이 하면은 조사 붙이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 티읕? 티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
시.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들을 적어놓은 게 몇 항이야? 16항이야. 사실은 거의 문변동에서 안 나와. 이거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라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17항이 뭐야? 우리 배웠던 거지. 뭐야? 부계음악. 자, 동화 개념 중에 자음과 모음이 동화될 수 있는 거는 부계음악뿐이 없어. 왜? 우리 봐봐. 자음과 모음은 좋은 방법이 동일해질 수 있어? 안 되지. 자음과 모음은 아예 좋은 방법 자체가 다르잖아. 공기를 뱉으면서 내는 게 모음이고 공기를 끊으면서 내는 게 자음인데 이게 두 개가 같아질 수 없어. 그러면 목분이 동화 못해. 부계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야? 좋은 위치지. 그래서 좋은 위치에 동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부계음화는 뭐가 부계음화였어? 기억나? 자, 자음과 모음이 만났는데 원래 우리가 자음 뭐야? 지읒과 쌍지읒, 치읒의 위치가 뭐랑 동일해? 이모음의 위치랑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지. 어떻게? 디귿이나 티읒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거지. 부계음이 아닌 애들이 부계음으로 바뀌잖아. 얘네들은 뭐야? 치조음이었는데 뭘로 바뀌어? 경부계음으로 바뀌지. 그래서 부계음이 아닌 애들이 부계음으로 바뀌는 것, 부계음파인 거지. 그러면서 자음과 모음 사이에 동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거기 17항에 보면 디귿과 티읒 받침이 이모음 뭐를 만나?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되는데 형식 형태소 중에 이모음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 어미. 어미가 없지. 그래서 원래는 접사, 어미, 조사 세 가지가 와야 되는데 그래야 연음이 되잖아. 근데 어미가 없으니까 어미 빼버리고 그러고 나면 어때? 형식 형태소니까 연음되니까 어떻게 돼? DT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말에서는 DT를 회피한다고 그랬지. DT 발음을 싫어한다고 그랬어. 임진왜란 이후로. 그래서 어떻게 돼? 얘네가 뭘로 바뀌는 거야? 지와 치로 바뀌는 게 표준방법 17항 내용인 거지. 이게 자음과 모음 동화 유일한 예야. 왜? 자음과 모음이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게 적용뿐이 없어. 나머지는 어때? 다 발음 위치가 달라요. 이해되지? 자, 그래서 표준방법 17항이 동화의 개념이고, 자, 이거는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음 동화. 자, 우리 자음 동화, 비음화, 유음화는 언뜻 생각하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 한국인이면 발음해보면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또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발음이. 자, 이런 거 한번 볼게. 이런 거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박근혜 발음 어떻게 돼? 근혜야? 아직 연음 안 돼. 그냥 근혜야. 이렇게 가야 돼. 이해돼? 자, 친구는 발음이 친구냐? 이것도 아니지. 근데 이런 거 간혹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저렇게 발음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줄게. 봐봐. 자, 자음 동화는 기본적으로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는데 이름 자체 봐봐. 비음과 유음은 좋은 위치야, 좋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지. 우리 좋은 방법에 자음 뭐뭐 있었어?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 있었고 안 울림소리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울림소리에 비음, 유음 있었는데 비음, 유음 됐으니까 비음, 유음화. 그럼 뭐야 얘네는? 좋은 방법의 동화지. 자, 얘가 비음이 몇 항이야? 18항과 19항. 유음화가 20항인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 봐봐. 자, 자음 동화의 개념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데 자음 동화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울림 소리가 안 울림 소리를 뭘로 바꿔? 울림 소리로 바꾸는 현상이야. 자,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 자음 동화는 무조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어느 한쪽이 울림 소리여야 돼. 두 번째는 울림 소리로 바꾼다는 건 뭐야? 좀 방법만 바뀌어야 돼. 위치는 바뀌면 안 돼. 이 두 개를 충족해야지만 뭐야? 보통 자음 동화, 비음화, 유음화라고 불러. 이 두 가지 조건이 안 되면 자음 동화라고 안 봐. 통상. 그리고 그건 틀린 발음의 확률이 높아. 요거를 정리해 볼게. 봐봐. 일단 표로 그려보자.
자, 우리가 보통 동화를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좋은 방법을 동화시킬 때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동화 강도가 더 세냐, 누가 더 자기 쪽으로 잘 끌어서 당기느냐 했을 때 유음이 제일 세.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비음이고, 그 다음에 그 외가 센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를 시킬 때 기본적으로 이 동화의 강도는 유음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비음이고, 그 다음에 그 외 것들이 끌려와서 동화가 돼. 동화 강도가 세다는 건 내가 더 세면 얘를 끌어오는 거야. 자기 쪽으로, 비슷한 쪽으로. 자, 그러면 이쪽은 뭐야? 이쪽은 좋은 방법이지. 그때 동화 방향은 어느 쪽이야?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동화되는 게 일반적이야. 위로. 이쪽은 뭐가 들어올 거냐면 좋은 위치가 들어올 거야. 근데 좋은 위치는 어떻게? 이동하면 안 되지. 일반적으로 좋은 위치를 이동시키면 안 돼. 동화할 때. 뭐 할 때? 다음 동화할 때는. 자, 그러면은 얘는 뭐야? 이제 제일 처음에 뭐 있어? 좋은 위치에 연구계음 있지. 연구계음에는 뭐가 있어? 유음은 없고, 이음은 받침이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소리가 뭐야? 기억이었지. 그 다음에 치조음 한번 보자. 치조음 중에서 비마찰음, 니은 계열은 있지. 마찰하면 시옷 계열이고, 마찰 안 하면은 니은 계열인데, 니은에다 거꾸로 가서 하면 리을 유음이 있고, 그 다음에 디귿 있고,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양순음, 두 입술 소리. 얘는 뭐였어? 대표음이 미음. 그리고 가액하면 비읍 있었지. 그 다음에 후음. 후음에는 뭐 있어? 히읗. 울림소리 없었고. 그 다음에 치조음 중에 마찰음은 시옷이었지.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동화할 때 기본적으로 울림소리가 없으면 동화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뛸 수 없으니까 얘는 어차피 동화가 어때?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비음화 유음화가 될 수가 없어. 이 건너뛸 수 없으니까 히읗도 원래는 안 일어나야 되지. 근데 우리 예외적인 거 하나 배울 거 있잖아. 방금. 자, 히읗이 어간일 때, 히읗이 앞에 올 때, 뒤에 올 때 빼놓고 니은과 만나면 어떻게 돼? 히읗이 니은으로 이동하는 12-3항 일종의 동화가 일어나지. 어떻게 돼? 놓는 할 때 히읗 받침에다 니은 보면 어떻게 돼? 니은으로 바뀌잖아. 이것도 일종의 동화긴 한데 우리가 다음 동화에 넣지는 않아.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돼. 자, 요거 빼놓고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느냐? 요 안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여.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만. 무슨 뜻인지 알지? 점선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뭐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는 움직일 수 있어? 못해. 다만 근데 얘네도 어떻게? 여긴 또 못 움직이겠지. 왜? 위로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 맞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데 쟤네는 올라갈 자리가 없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한번 보자. 자, 이 표는 우리가 자음 공부하면은 그릴 수 있는 표지. 지난주에 정리했던 거야. 자, 이래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지. 어떻게 발음해? 국민으로 발음하지.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우리가 얘는 기역과 미음이 만나. 자, 봐봐. 아까 동화 조건이 뭐였어? 한쪽이 울림소리여야 된다고 했지. 얘 뭐야? 비음. 얘는 그 외. 누가 더 세? 얘가 더 세네. 그러면 얘가 앞에 거에 영향을 줘가지고 바꾸겠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역행 동화라고 그래.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봐봐. 표를 볼게. 기역과 미음이 만나.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지. 좌우로 못 움직여. 그러면 얘는 비슷해지려면 같은 비음 계열로 올라가야 되지. 어떻게 돼? 한 칸 올라가. 그럼 어때? 서로 비슷해지지. 같은 비음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음과 미음이 되지. 자, 근데 얘네는 완전히 같아지진 않았지. 그럼 뭐라 그래? 이런 걸? 불완전 동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국민이라는 발음이 만들어지면 비음으로 바뀌었잖아, 둘 다. 그럼 뭐야? 비음항인데, 자, 비음항 중에서 18항 비음하야. 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18항이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19항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8항 비음항 됐지? 두 번째 거 한번 보자. 왕심리 한번 볼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거는 어차피 안 돼. 시옷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요것만 보자. 비읍과 미읍이 만나. 누가 더 세? 얘는 유음. 얘는 그 외니까. 얘가 더 세네. 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 영향 주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봐봐. 비읍과 니은이 만났을 때 얘가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러면 서로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끌어내려야 되지. 여기에서 비슷해져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오는 걸 몇 항이라고 해? 19항. 올라가는 건 18항. 그러면 여기는 비음화가 18항과 19항이 둘 다 쓰인 거야. 이해돼?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때? 앞뒤로 다 바뀌었으니까 상호동하라고 그래. 어떻게? 미음과 니은으로 바뀌지. 자, 완전히 동화되지 않았으니까 불완전 동화.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돼? 왕, 심, 니가 되지.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이고 이 중에서도 몇 항과 몇 항이 쓰여서 18항과 19항이 쓰인 비음화.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음동화를 보통 배울 때 발음해봐 그러고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과학적으로 보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울림소리가 안 울림소리를 울림소리 자리로 끌고 가는 현상이야. 그거를 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우리 어차피 이용하는 어디서뿐이 안 일어날 것 같아. 여기뿐이 못 일어나겠지. 왜? 어차피 좌우로 이동이 안 되지. 특별한 경우 빼놓고. 그러면 리은이 되려면 유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돼? 리은이 끌려오는 경우뿐이 없을 거 아니야. 리은이 끌려 올라가는 경우뿐이 없어. 괜찮아? 자, 그래가지고 봐봐. 칼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칼날. 그치. 리을과 리은이 만나면 리을과 리을로 바뀌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어때? 앞에가 더 세니까 순행이지. 앞에 게 뒤에 거에 영향 줘서 끝나니까. 뭐 완전히 같아졌지. 그럼 뭐라 그래? 완전 동화. 그리고 뭐라 그래? 칼날 해가지고 몇 항이 돼? 유마 20항. 여기까지는 표로 보면 다 이해되지. 자, 근데 생각해보자. 우리 이런 것만 봐봐. 신라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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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면. 신라면? 신라면? 신라면. 우리 보통은 신라면, 신라면 둘 다 발음하는데 광고할 때 뭐라 그래? 무슨 신라면? 신라면이라고. 신라면. 왜? 신라면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떠오르잖아. 신라면. 그래서 신라면이라고 발음을 해. 왜 그러면 이게 신라라는 단어보다 라면이라는 거에 더 살리고 싶어서 신라면 이렇게 가는데,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표준 발음법상으로 신라면으로 해야 돼. 왜? 리을로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니은으로 바뀌는 사례들이 있거든. 그거는 표준 발음법에 나온 것만 인정하지. 어디에 나와? 표준 발음법 20항의 예외 조항 봐봐. 거기 밑에 보면은 다만하고 뭐라고 써있지? 의견난, 구분요, 이번요 뭐 이런 것들만 니은으로 발음시킨다라는 게 있어.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 나오는 권력은 권력인데 공 하나 붙여서 공권력 하면 어떻게 돼? 얘네는 분명히 리을, 니은이 만났는데 뭘로 바뀌어? 니은, 니은으로 바뀌어서 공권력이 되지. 이건 20항의 예외 조항인 거지. 요런 예외들이 있고, 예외들은 어떤 것만 인정해? 거기 20항에 다만하고 붙어있는 거 있지. 붙임이라고 붙어있니? 하여튼 거기에 붙어있는 것들만 인정하는 사례야. 그래서 그걸 외우라는 건 아닌데 이런 사례들이 있구나 정도는 알아둬야 돼.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21항 봐봐. 21항에 보면은 자음동화가 안 되는 사례들이 거기 나와. 여기 정연이 그 있니? 표준발음법 있지? 자, 21항에 보면은 안 되는 사례들은 보면 보통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충족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이거나 이거 둘 중에 안 되는 경우들. 자, 봐봐. 첫 번째, 울림소리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볼게. 우리 옷감이라는 거 봐봐. 옷감은 어때? 얘는 디귿으로 발음되지. 시옷 받침이니까. 그러면 뭐랑 뭐가 만나? 디귿과 기역이 만나네. 자, 울림소리 있어? 없지. 그러면 동화가 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고 싶어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된소리 돼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옷감. 돼? 안 돼. 울림소리 없는 거 동화되면 안 돼. 자, 두 번째. 뭐 있어? 좋은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친구라는 단어.
원래는 어때? 니은과 기억이 만나면 얘가 더 세니까 얘가 끌려 올라가서 어떻게 되면 돼? 니은, 이응 되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어때? 그렇게 하면 신호 이거 돼? 안 되지. 왜? 초성 이응은 발음이 될 수가 없지. 울림소리로. 이건 소리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못 올라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은 얘 니은을 좋은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응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지. 친구. 돼? 안 돼. 왜 안 돼? 좋은 위치가 이동해. 그러니까 자음동화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야. 울림소리가 있고 두 번째는 뭐야? 좋은 방법이 이동해야 돼. 좋은 위치는 바뀌면 안 돼. 됐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자음끼리 했고 이게 뭐 있어? 모음동화. 모음끼리 동화되는 사례 있겠지? 자, 모음끼리 동화되는 사례는 우리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모음 조화. 그 다음에 이모음 역행동화. 우리 모음 조화는 언제 했어? 모음 정리할 때 했지. 지난주에. 기억나?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가야 돼? 놓고 갈게요, 지금 여기. 응? 여기 놓고 갈게요. 이 영상 방해될까 봐. 아, 아니야. 가. 네. 챙겨가도 돼. 아, 그거? 아, 네, 빌린 거라. 아, 그거 저기 뭐야? 테스트 때. 그래야죠. 응. 네. 자, 모음 조화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동화는 맞는데 뭐가 아니야? 교체가 아니라서 요새는 음운 변동에 잘 안 넣으려고 해. 음운 변동이라는 건 원래 뭐라고 했어? 교육 과정이야. 교육 과정이 바뀌면 바뀌어. 그때 문법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음운 변동 자체는 교육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야? 교육 과정 바뀔 때마다 개념이 바뀌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거를 교육 과정에 따라서 못 따라가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 음운 변동의 종류를 4가지로 바꾼 거는 언제야? 2016년 이후야. 교육과정 바뀌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가면서 바뀌었어. 근데 아직까지도 5개로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사실 5개가 좀 더 적절한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종 모음이 모음 2개로 보기 시작한 건 2018년인가 19년 이후부터 수능 특강이 그렇게 명시가 됐는데 그게 사실 2015 교육과정 정종하고 나서 고3들 올라왔을 때 바꾼 거란 말이야. 아직까지도 근데 어때? 이종 모음 하나로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교육 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음운 변동은 국문과 가면 안 배워. 문법이 아니야. 그냥 학교 교육, 국어 교육학과 가면 배우겠지. 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매번 바뀌는데 이 모음 조화도 원래는 동화에 들어가 있었어. 근데 동화가 교체로 교육 과정상 바뀌다 보니까 어때? 얘는 교체 아니잖아.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교체된 거야? 원래 그런 거지. 막아라 먹어라 원래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빠졌어. 그래서 우리가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 교과서의 음운 변동에 보면 모음조가 안 나와. 그리고 얘네 둘 다 또 특징이 뭐냐면 한글 맞춤법이야. 한글 맞춤법이라는 건 뭐야? 표기가 되는 거지. 우리 대부분의 음운 변동은 어때? 발음만 그렇게 되지 표기상의 반영이 안 돼. 근데 얘는 표기가 반영이 돼.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음운 변동에 안 넣으려고 해. 근데 옛날엔 들어가 있었고 또 별도의 문제로 나오기도 해. 모음조화라는 개념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모음역 행동화는 또 뭐가 문제냐?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긴 한데 표준어가 아니야. 표준어인 경우가 5가지뿐이 없어. 나머지는 표준어로 안 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표준어 규정의 일부 예외 조항을 미안. 이거 한글 맞춤법이 아니라 얘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 들어있잖아. 표준어가 무엇인지 정리해놓은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표기에 반영이 되는데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봐봐. 아기가 뭐가 되는 거야? 애기가 되고 고기가 괴기가 되는 경우지. 왜 일어나는 거야? 우리 아까 모음 지난주에 했던 거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놓고 보자. 아기라는 발음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 아기. 아에서 이로 이렇게 건너줘야 되지. 발음이 너무 힘들지 않아? 소설 경모음에서 전설 공음으로 혀가 튀어나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불편하니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위로 올리거나 얘를 옆으로 빼야 되는데 의기보다는 애기가 훨씬 발음이 쉽거든. 혀가 앞쪽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서 애기 이렇게 발음하는 게 이모음 전설 동아리, 이모음 역행 동아리. 또 반대로 고기를
어떻게 발음해? 요 앞쪽으로 옮겨서 100이라고 발음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런 게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야. 일종의 전설 모음까지 후설 모음에 있는 걸 전설 모음 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발음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것들은 표준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이렇게 발음하면 어때? 북한 사람이잖아. 북한에서는 일부 표준어로 인정을 해. 이모음 역행동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이거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는 5가지 있는데 간단히 정리만 해보자. 자, 남비가 아니라 뭐라 그래 우리? 냄비. 모모 나기가 아니라 모모 내기. 어떤 경우에서? 새내기, 신출내기, 혼내기. 또 모모 동당이 치다가 아니라 뭐야? 동댕이 치다. 어떨 때 써? 내 동댕이 치다 이렇게 쓰지. 또 하나 뭐 있어? 라이터 불을 붙이다 할 때 뭐라 그래? 불을 당기다 라고 하지 않고 어때? 불을 댕기다 라고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지. 뭐 있어? 우리 장이와 쟁이는 선택형이지. 장이를 선택할 때는 어떨 때 써? 기술자일 때. 쟁이를 선택할 때는 어때? 기술자가 아닐 때. 그래서 장이는 어때? 대장장이 같은 거에 쓰지. 대장장이 혹은 건물 지을 때 시멘트 만드는 미장이 시멘트 바르는. 또 곤충 이름인 소금은 소금, 쟁이, 욕, 쟁이. 이런 식인 거지. 욕심, 쟁이. 자, 이렇게 하면 동화 종류는 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화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거의 자음동화, 부비음화 정도다. 모음조화와 이모음 역행동화는 그냥 개념상으로 알아두는 정도로만 하면 된다. 이해되지?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일단 정리. 자, 이제 24항부터 나갈 거야. 자, 거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22항은 뭐냐면 간모음 첨가라는 개념인데, 이 첨가의 일종으로 모음이랑 모음, 즉 간모음과 간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들어오는 규정인데, 이게 허용 규정.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허용한다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써 있는 대로 뭐뭐 2호 아니오 했을 때 이게 원칙상 발음은 2호 아니오인데 뭐를 허용하는 거야? 2호를 허용하는 거지. 이럴 때 반모음이 추가된 거잖아. 반모음 2 플러스 5가 된 거잖아. 들어가, 지훈아. 그래서 반모음 첨가 규정이야. 요건 나중에 음변동 다 정리할 때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특별한 내용 없어. 이거야. 반모음,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 들어오는 케이스. 근데 원칙 규정이 아니라 허용 규정이다. 뭐야? 이게 원칙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야. 해라가 아니라 해도 된다야. 우리 음운변동 규정 중에 보면은 이제 원칙 규정과 허용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 구분을 해야 돼. 이렇게 해라가 아니야. 예를 들면 교사 의를 애로도 발음시킬 수 있다라고 5항에 나오지. 그러면 그거로 해라가 아니라 그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21항, 22항 됐지? 그 다음에 이제 23항부터 28항까지가 뭐야? 된소리대기야. 그거를 정리할게. 된소리대기, 사이소리까지 정리하면은 우리 할 거는 오늘 다 끝나. 다음 주에 음운변동 전체 다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300고 3학년이 고정문법이 들어가면 고정문법이 들어갈 거고, 고정문법이 아니면 앞에 다시 형태소부터 돌린다. 어차피 1학년이랑 3학년들 시험 범위는 뭐야? 중간고사에 형태소랑 음운변동이야. 그리고 품사까지.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앞에서부터 돌릴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형태소,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음운변동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시험을 보자. 됐지? 만약에 고정법 들어가면 바로 얘기해. 누가 됐든 300고 3학년. 그러면 바로 바꿔가지고 저거부터 나갈 테니까 고정법부터. 자, 우리 된소리 대기는 표준발음법 23에서 28항까지야. 자,
자, 된소리대기의 개념을 좀 정리해보면 28항만 좀 독특한데 28항은 사이소리로 빼기도 해. 보통 사이소리라는 건 소리와 성소와 형태소 사이에 소리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요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일반적인 형태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뒷자음이 된소리가 되는 경우가 보통 된소리대기야.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자음과 자음이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지난번에 그 자음 축약할 때도 설명했지만 어떤 경우뿐이 없어. 종성과 초성뿐이 없어. 왜? 우리가 모음을 기준으로 앞에 자음은 몇 개? 하나. 뒤에 자음 하나뿐이 못 붙는다고 그랬지. 그럼 자음 만나는 거는 뭐야? 받침소리와 초성뿐이 없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받침일 거 아니야. 자, 우리말에서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 자음 뭐 있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자, 뒤에는 초성인데, 자, 초성이 된소리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뭐 있어? 된소리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읍, 쌍지읒 이렇게 5가지뿐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바뀔 수 있는 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자, 그럼 곱해봐.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5가지 끝. 일단 이렇게 돼. 된소리대기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보통은 35가지야. 23항부터 27항까지. 28항은 좀 예외로 쳐. 왜냐면 앞에 모음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28항은 사이소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보자. 1번. 표준발음법 23항에 나오는 된소리대기는 된소리대기의 기본항이야. 가장 기본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이라는 뜻이야. 이 환경 되면 무조건 된소리로 바뀌어. 자, 봐봐. 앞에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해볼까? 자, 앞에가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디귿, 비읍 플러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오면 어떻게 돼? 뒤에 게 된소리로 바뀌는 이게 표준발음법 23항이지. 어떻게 외우기도 해? 보드빵 플러스 보드빵 사장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바닷가 플러스 바닷가 사자라고 외우기도 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하면 안 울림 소리 플러스 안 울림 소리 이렇게 외우기도 해. 여기서 울림 소리 빼고 여기 안 울림 소리 중에 된소리 낼 수 있는 애들 하면은 안 울림 소리 플러스 안 울림 소리라고 하기도 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뒤에서 된소리가 돼. 예를 들어가지고 독가 하면 어때? 독박해도 독박 이렇게 가지. 없는 말 만들어도 돼. 법과 정치 합쳐가지고 법정 이렇게 가는 것도 이것도 다 된소리가 되지. 무조건이라는 뜻이야. 어떤 경우든 상관없어. 무조건 저 두 개가 만나면 뒤에 게 된소리가 돼. 이게 된소리되기 23항이지. 또 요거 되게 많이 나오지 보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표준발음법 24항과 25항이 있는데 얘네는 원래 어간과 어미에 대한 규정이거든. 어간 플러스 어미 상태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항이야. 근데 여기에 서기 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봐봐. 우리 앞에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지. 3개 먼저 해버렸네. 빼봐. 그러면 여기에 뒤에서 올 수 있는 애들 목분이 없어. 울림소리뿐이 없지. 다른 말로 하면은 23항부터 해서 나머지 애들은 다 이 앞이 다 뭐야? 울림소리라는 거야. 왜? 이미 앞에서 구두방 이미 해버렸잖아. 그러면 나머지 거 남는 게 뭐 있어? 울림소리뿐이 없거든. 자, 또 이거 생각해봐. 된소리 낼 수 있는 애들이 얘네뿐이 없지. 그럼 이 아래는 뭐야? 이거일 확률이 높지. 거의 이거이고 여기서 몇 개 빠지거나 하지 아니면은 대부분 다 많아봤자 이거 5가지일 거야. 거의 그룹방 사장으로 외우면 돼. 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24항과 25항은 어간과 어미에서 나타나는 규정인데 24항은 어때? 어간에
니은과 미음이 오는 경우야. 자, 어간에 니은과 미음이 오면은 뒤쪽에는 당연히 뭐가 오겠어? 어미가 오겠지. 어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와 자,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뭐 있어? 어미? 비읍으로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돼? 된소리가 되겠지. 어떻게? 예를 들어보자. 자, 남꼬, 어간 어미일 때만 어떻게 돼? 남꼬가 되지. 그냥 단순히 남고가 되면 어떻게 돼? 남자들 다니는 고등학교 남고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잖아.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발음해? 그냥 남고라고 발음하지. 어간 어미인 경우에만 나타나. 남고, 또 뭐야? 남따. 남 비읍 없고, 남소. 남자. 남자 여자 할 때는 안 되지. 왜? 어간 어미가 아니어서 그래. 우리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냥 남자지. 그냥 남자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5강 같은 경우에는 어간에 리을 비읍이나 리을 티읕이 오는 경우에 어간이니까 얘는 당연히 얘도 뭐가 와? 어미,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지읒이 오는데 얘가 뭐가 돼? 그러면 된소리가 되겠지. 자, 그럼 뭐야? 개미 할기 할 때 할기 해도 어떻게 돼? 리을 티읕은 뭘로 발음해? 리을로 발음한다고 그랬지. 할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리을 티읕, 리을 티읕 이렇게 오면 돼. 자, 봐봐. 개미 할기는 혀가 얇지. 개미 할기는 혀가 얇다. 할, 얄, 어때? 리을 티읕, 리을 비읍 이렇게 외우면 돼. 개미 할기 혀가 얇다. 얘네들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어미 오면 어떻게 돼? 된소리가 된다. 이해되지? 여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실은 그리고 얘네는 발음상으로 뭐야? 얘네도 리을인 거야. 어차피 올림 소리야. 얘도. 자, 표준발음법 26항과 27항도 리을에 대한 내용인데 얘네 둘 다 리을인데 특징은 뭐냐? 26항은 한자어인 경우야. 한자어 중에 앞에 리을 오고 뒤에 얘는 좀 특이해. 고두방 사장 중에 뭐가 빠져. 어차피 얘는 어미라서 없어서 빠지는 건데 얘는 기역과 비읍이 빠져. 그냥 그렇게 외워야 돼. 이거 한자어 발음이 원래 그래. 자, 봐봐. 우리가 리을이 오는 갈구하다의 갈구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갈구. 그래서 된소리 안 되지. 근데 갈등 같은 경우에는 어때? 한자어지. 칡나무 갈과 등나무 등 둘 다 꼬여있는 나무여가지고 갈등을 유발하다 이제 그 꼬여있는 형태를 바꿔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갈등이지. 된소리 돼서. 그 다음에 갈색으로 변하다. 우리 잎이 갈변하다라는 표현 쓰는데 이건 어때? 된소리 안 되지. 갈변. 또 갈수기. 우리 물이 고가야 되다 그랬을 때 갈수라고 그러잖아. 된소리 되지. 갈증이 나다 할 때도 된소리 되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디귿, 지읒만 된다라고 외워두면 돼. 기역과 비읍이 빠지고. 이거 한자어를 발음해보면은 그렇게 나와, 원래. 자, 그 다음에 27항은, 자, 봐봐. 우리 형태소 할 때 요거 기억나? 관용사용 근성어미. 관용사용 근성어미 중에서 미래 형태가 리을이지. 보통 먹을, 할, 뭐 이런 것들. 여기 뒤에 어미, 관용사용 근성어미니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뭐겠어? 이거 다 체언이겠지. 관용어는 체언 수식하니까. 자, 예를 들어보자. 먹을, 혹은 할, 혹은 갈, 뭐 이런 거 뒤에 이거 다 어미잖아. 얘네들 어미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붙여보자. 것. 먹을 것 하면 어떻게 돼? 먹을 것, 할 것, 갈 것 이러지. 그 다음에 먹을 대가 없다. 먹을 때. 먹을 바를 모르겠다. 먹을 바. 먹을 수가 없다. 먹을 수. 먹을지 모르겠다. 먹을지. 의존명사 말고 일반 명사도 되지. 먹을 사람. 먹을 사람.
이렇게 되지. 자, 봐봐. 나머지는 보통은 이 음변동 현상이 일어날 때 띄어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게 일반인데 얘는 무조건 이 사이가 어떻게 돼? 띄어쓰겠지. 수식관계니까 보통. 수식관계인데 음변동 일어나는 필수적인 사례 중에 하나야. 자, 나머지들은 음변동이 띄어쓰기 돼 있으면은 음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일어날 수 있다야. 얘는 근데 뭐야? 일어나야 한다야. 이해돼? 얘는 일어나야 한다야. 원래 띄어쓰는 상태에서만 나타나니까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준발음법 28화. 얘는 일종의 사이소리라고 보기도 해. 네, 그런지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할 건데 우리가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규정과 없는 규정이 있는데 사이시옷을 적는 건 사실은 룰이 없어. 암기야. 왜 그런지 이따 설명해 줄게. 근데 사이시옷을 못 적는 경우가 있어. 어쨌거나 어떤 경우냐면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는 못 적어. 혹은 이제 앞에 뭐 받침이 있는 경우에도 못 적겠지. 앞에 받침이 있으면 사이시옷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적기도 해서 우리 백석의 시 중에 이거 배운 적 있어. 여우난 골조. 원문에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시옷이 여기 들어가 있지. 여우가 나온다는 골자기 의 가정 반역격사 시옷 이렇게 때려놓는 경우도 있어. 옛날에 고어에는.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넣을 수 있어. 사이시옷? 못 넣잖아. 자, 그럼 봐봐.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경우가 두 개가 있어. 앞에 받침이 있는 경우 혹은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 근데 사이시옷이 들어갔으면 하는 자리야. 그러면 어떻게? 된소리로 말합니다. 뒤에를 다시 해봐봐. 사이시옷이 보통 들어가는 자리는 모모의 모모의 경우에 나타나. 회의 집, 횟집 뭐 이런 고기의 배, 고깃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봐봐. 원래는 이게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앞에 조건이 울림소리 받침이거나, 자, 원래는 이게 찾아보면 여기에 울림소리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근데 울림소리라고 한 이유는 뭐야? 앞에 기역, 디귿, 비읍 빠졌잖아. 기역, 디귿, 비읍은 어차피 뭐야? 국의 밥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건 된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앞에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남는 거 뭐야? 울림소리지. 울림소리는 뭐를 포함해? 사실은 모음을 포함하지. 니은, 리을, 미음, 이응에다가 모음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야. 자, 이렇게 오고 나서 플러스 얘는 뭐야? 모모의 모모의 개념이 됐을 때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오면은 원래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이게 안 들어갔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얘가 된소리가 되는 거야. 얘네도 분명히 뭐 다 된소리지. 자, 봐봐. 예를 들어. 우리 한자어 같은 경우에 초점을 맞추다 할 때 초점이지. 쓰는 건. 근데 사이시옷 들어가?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 왜 한자와 한자와 사이거든. 물론 예외적으로 한자 한자 사이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음 판에 필기를 해줄게. 자, 초점은 발음상이 어떻게 돼? 초점. 근데 못 들어가지. 이런 경우에 그냥 된소리로 발음만 해주는 거야. 이해돼? 또 이런 경우 있어. 자, 물의 복이지. 사이시옷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지. 앞에 받침이 있으니까. 뭐 고어 같으면 물시옷 복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어때? 근데 물의 복이잖아. 여기 못 들어가지만 물의 복이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발음해? 물? 고기. 자, 불에 사는 고기 있어? 없지. 불고기는 불에 구운 고기잖아. 그러면 걔는 불고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야? 불고기. 만약에 숲에 사는 고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숲고기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지. 얘네 숲고기는 어차피 된소리 된다. 왜? 비읍과 기역 만나니까. 맞지? 그래서 얘는 불고기는 불고기고 물고기는 물고기인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요건 암기야. 어차피 표준발음법은 23항부터 28항까지는 암기야. 근데 그냥 쉽게 해보자. 구두방 플러스 구두방 사장. 이 23항이지. 24, 25항은 어때? 어감과 어미에서 나타나니까 뒤에는 어차피 다 구두방 사장이야. 뒤에서 구두방 사장 아니면 뭐 있어? 얘는 어차피 구두방 사장 외워도 돼. 어차피 어미 중에 비읍이 없거든. 요것만.
얘네 둘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뒤에 부등방사정이. 어차피 된소리 될 수 있는 애들이 안 외워도 되잖아. 된소리가 있는 애들이 몇 분이 없어. 이 5가지뿐이 없잖아. 자, 앞에 봐봐. 부등방 뺐으니까 나머지 다 뭐야 얘네들? 울림소리네. 그치? 울림소리인데 어간 어미 있는 게 24, 25항이야. 니은 미음 어간, 개미핥기 혀가했다 어간 요 정도. 그 다음에 어때? 한자어 리을, 관용사는 성어미 리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거든. 다만 뭐뭐의 뭐 요렇게.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 풀 때 되게 편하지. 그래서 외우라는 뜻이야. 외우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 정리. 자, 사이소리를 정리해보자. 자, 사이소리는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 소리가 들어오는 경우야. 자, 소리가 들어올 때 이 소리가 엄밀히 말하면 두 개거든. 원래 시옷, 사이시옷이거나 월, 니은 첨가이거나. 사실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비읍이랑 히읗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사이소리가 아니야. 얘네는 원래 이제 중세국어에서 온 개념인데 어두자문하고 히읗종성 치연 계열에서 와서 원래는 사이소리가 아닌데 오늘날엔 사이소리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냥 사이소리에 일종으로 넣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말에서 소리가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는 중세국어 때는 더 많았지만 현대에 남아있는 거는 사이시옷하고 니은청가뿐이 없는데 얘는 표기하지. 사이시옷은 얘는 표기하지 않아. 이런 차이가 있지. 자, 비읍과 히읗 개념은 고정법 하고 넘어가 바로.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요. 하면 많이 길어져요. 아니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 아 그럼 해요. 그래, 하자. 상관없어요. 자, 보자.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이소리에 대한 규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표준발음법에 대한 규정들이고 하나는 한글맞춤법에 대한 규정들인데 이게 웃긴 게 표준발음법은 어떻게 표기되어 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발음하는지에 대한 규정이고 한글맞춤법은 어떻게 발음이 될 때 어떻게 표기할지에 대한 규정인데 그러면 얘네 둘의 근거가 뭐냐? 상호 근거야.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개념인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발음해요?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발음하니까. 있어? 그럼 근거가? 없지.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야? 사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그렇게 발음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그거 발음이 정해졌느냐? 우리 옛날에 생각해봐. 표준어가 정해졌을 때가 언제야? 일제강점기쯤이겠지. 한글 저기 뭐야? 표준국어 대사전 만들고 막 이럴 때잖아. 자, 그럼 생각해봐.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잖아. 고향 있는 현대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자, 그럼 봐봐. 교양 있는 현대 서울 사람들은 1930년대에 교양했으면 지금은 다 죽었어. 죽은 사람들 말을 우리는 쓰고 있는 거야.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말은 그 규범문법이어서 잘 안 바뀐다고. 이게 맞자? 그러면 그거 안 바꾸잖아.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가 표준 발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쓰는 발음이랑은 전혀 동떨어져 있어도 국립국어원에선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우리 아무리 효과 해도 아나운서들은 다 꿋꿋하게 뭐라 그래.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잖아. 왜? 그게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고 국민의 100%가 효과라고 발음해도 국립국어원이 효과라고 하면 효과인 거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의 이제 저건데. 자, 그래서 이게 상호 근거인 이유는 그냥 그래. 원래부터.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사이시옷을 적는 규정이 있어? 그럴싸하게 한글맞춤법에 써놓긴 했지만 그냥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고 들어갈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할게. 사이시옷을 적는 규정 따위는 어떻다? 없다. 그러면 사이시옷은 언제 적느냐? 한자와 한자가 아닌데
뭔가 왠지 적고 싶을 때 적으면 돼. 진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볼게. 왜 뭔가 왠지 적고 싶을 때 적으면 되냐면 일단 표준발음법부터 설명을 해보자. 자, 표준발음법은 크게 사이소리와 관련된 규정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28항이지. 이거 아까 나왔던 거지. 된소리 되는 중. 자, 이거는 어때?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는데 보통 울림소리라고 그러지. 울림소리 플러스 고독방 사장이 왔을 때. 근데 모든 사이소리들은 보통 어떨 때 일어나? 뭐뭐의 뭐뭐. 왜? 사이소리에 들어가는 시옷 형태가 원래는 관형격 조사 의의 형태의 과거 형태잖아. 원래 고전법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뭐를 쓰기도 해? 시옷을 쓰기도 하지, 무정명사에는. 그래가지고 뭐뭐의 뭐뭐에서 울림소리 플러스 고독방 사장 오면 어떻게 돼? 된소리가 되지, 물고기같이. 근데 사이시옷을 못 적어서 그냥 발음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봐서 이것도 사이소리의 일종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29항. 29항이 이제 니은 첨가지, 되게 중요한 항 중에 하나지. 니은 첨가의 항은 어떻게 돼 있어? 받침 소리가 있을 때 받침 뒤에 플러스, 이것도 중요해, 이모음 어근이 오면. 근데 표준발음법에 보면은 29항에 받침 플러스 이모음 어근이라고만 붙어있지 모모의 모모라고 안 써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잠깐만, 모모의 모모의 경우에 뭐가 들어와? 여기에 니은이 첨가돼야 되는 거잖아, 중간에. 근데 예를 들면은 솜니불이야. 근데 이 29항이 완벽하지 않은 게, 이 경우에 모모의 모모에서 어근이 맞잖아. 어근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혼니불 같은 경우에 한번 봐봐. 이것도 니은 첨가되거든. 꽃을 이불 하기에는 얘가 접사야. 그래서 일부 파생어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혼입을 비음화 돼가지고 이렇게 되지. 니은이 들어온 다음에 비음화 돼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돼? 꽃이 니은이 들어와서 니가 되면은 얘가 음절에서 소리 해가지고 꽃 니가 되고 비음화 되면 혼니가 되는 거지. 자, 근데 봐봐. 받침대에 이모음 어근이 오면 이것도 돼야 되지 않아? 자, 이모음 어간 어근이잖아. 얘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니은 들어오면 맞니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 아니지, 그냥 맞있다고 끝나지. 니은 첨가가 안 돼. 왜 그래? 모모의 모모, 어간과 어미 사이에는 모모의 모모가 안 성립하잖아. 그래서 보통 모모의 의미상 모모의 모모, 관형격 기능 경우나 일부 접사의 경우에만 어떻게 돼? 니은 첨가가 일어나. 근데 이게 표준발음법에 제대로 다 정립돼 있진 않아. 근데 그냥 통상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발음법이 완벽하진 않아. 근데 최대한 완벽하게 보이려고 표를 정해놓은 것 뿐이지, 형태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보자. 30항. 자, 표준발음법 30항은 사이, 시옷, 표기시 발음이고, 한글맞춤법은 다시 30항과 31항이 사이소리 관련된 규정이라고 보면은 30항은 사이, 시옷, 표기 규정이야. 그러면은 얘네 둘은 완벽한 상호 근거 규정이지. 그리고 31항이 우리 비읍과 히읗도 표기하거든. 비읍, 히읗 표기에 대한 규정이야. 시옷 말고 비읍과 히읗이 사이에 들어올 때 요것도 표기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왜 사이, 시옷 적는 게 규정이 이제 지멋대로인지 한번 정리해 볼게. 봐봐. 자, 30항을 보면은 표준발음법 30항은 30-1, 30-2, 33-3으로 나누어지는데 30-1은 뭐야? 사이시옷 플러스, 사이시옷은 실제 받침 발음이니까 원래 발음은 뭐야? 디귿 플러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올 때를 정리해놨어. 이러면 어떻게 발음해? 이 뒷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디귿 뒤에 부방사장이니까. 하지만 여기 하나가 더 있어. 얘는 묵음을 할 수 있다야. 꼭 해야 한다는 아닌데 원칙상 묵음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봐봐.
내과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원칙상으로는 무음시켜서 내과가 원칙인데 뭐도 허용해? 네. 내과도 허용하지. 이게 원칙, 이게 허용.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통은 뒷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라고 표현을 해. 두 번째, 자, 사이시옷이 왔어. 사이시옷 디귿 뒤에 이번에는 니은이나 미음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얘가 얘를 어떻게 비음화시키겠지. 디귿이 미음화되면 뭐가 돼? 니은이 되겠지.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 냇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발음해? 냇물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경우에 네 플러스 물에서 냇물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니은 소리가 덧났다라고 표현해. 세 번째, 사이시옷이 있어. 사이시옷이 있는데 여기 뒤에 이모음 어근이 온다고 해보자. 자, 뭐랑 똑같아 조건이? 29항이랑 똑같이 니은 첨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니은이 첨가되지. 첨가된 니은이 다시 얘를 어떻게? 비음화시키겠지.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떤 경우야? 나뭇잎 하면 어떻게 돼? 사이시옷이 들어왔지. 그런데 발음이 어떻게 돼? 니은이 첨가되면서 나뭇잎이 되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니은 소리 덧남. 다른 말로 짧게 니은 첨가라고 그러기도 해.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니까 사이시옷 뒤에 기업 디귿 비읍 시옷 디귿이 오면 앞에 거 무음시키고 된소리로 바꾸거나 미음이 오면 앞에 사이시옷을 니은으로 바꾸거나 뒤에 이모음 어근 오면은 니은이 생기는 거야. 괜찮니? 괜찮아? 응. 자, 그러면은 봐봐. 일단은 요게 사이시옷 발음인데 사이시옷 표시 규정을 한번 보자. 사이시옷은 어떨 때 적을 수 있냐? 보통은 고유어. 고유어는 다른 말로 순우리말이지.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이 만났을 때 적거나 아니면 한자어 고유어 혹은 고유어 한자어 이런 경우에 적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못 적어? 한자어의 경우엔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예외가 있지.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한자어 두 개의 합이 있는데 보통은 간이 세 개야. 이렇게 보면 돼. 착간, 곶간, 택간. 착간, 기착간, 곶간, 참고할 때 그 곶간, 퇴간. 얘네들 택간은 이제 화장실이지. 착간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분명히 한자어인데 어때? 사이시옷이지. 그 다음에 수와 관련된 게 두 개야. 뭐야? 숫자와 횟수. 얘네 둘 다 한자어인데 앞뒤 한자어인데 적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새빵은 적을 수 있어. 근데 여기에 다시 예외가 있어. 얘네들이 다른 접사나 어근이 붙어가지고 합성어나 파생어가 되면은 그때는 또 안 적어. 예를 들어 볼게. 기 플러스 찻간 하면은 어때? 표기를 기차간으로 해야 돼. 전 플러스 새빵 하면 어떻게 돼? 사이시옷 날아가고 전새방이 돼야 돼. 왜? 그냥 정말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그게 표준어기 때문이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더 황당한 걸 한번 해보자. 자, 얘네들이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조건이야. 근데 이러면 다 적을 수 있느냐? 아니야. 여기다 조건에 하나 더 달아놨는데 한글만 쳐보면 정말 이렇게 나와. 자, 한자어가 아닌데 뒷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두 개가 만났을 때 혹은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혹은 니은 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적으래. 무슨 얘기냐? 자, 봐봐. 두 단어와 형태소가 만났어. 내와 가가 만났어. 근데 얘 발음이 어떻게 돼? 내가 내지는 내가 라고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사이시옷 적었으니까 이 소리가 나지. 근데 이 소리가 나면 사이시옷 적으래. 그럼 무슨 얘기야? 사이시옷을 적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는 사이시옷 적는 규정에 대해서 이게 사이시옷 적어요 안 적어요를 물어보지 않아. 이게 맞냐고 물어보지. 이 규정을 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게 맞느냐라고 물어봐. 사이시옷 문제는. 그래서 표준발음법에 암기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한글 맞춤법이랑 같이. 두 번째, 내 플러스 물일 때 얘 발음이 니은 소리가 건나서 낸 물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이시옷을 적으라는 거야. 세 번째, 나무 플러스 잎 할 때 얘 사이에 없었던 소리인 니은이 들어오니까 나뭇잎 이렇게. 얘네는 니은 첨가라서 하이시옷을 적어라. 한번 잘 생각해봐. 한자는 안 적는데 어떨 때 적어요? 왠지 적고 싶을 때. 맞잖아. 왠지 발음상 적어야 될 것 같을 때. 그래서 이게 사이시옷을 남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문제를 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이제 적어요 안 적어요의 문제가 나올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알려줄게. 자 봐봐. 예를 들어보자. 자, 머리 플러스 말 적어 안 적어? 적어 안 적어? 그냥 안 좋은 거 같은 안 적지. 왜 안 적어? 거. 발음이 머리 말이라서. 이런 식인 거야. 회 플러스 집 적어 안 적어? 저거. 적어. 왜 적어? 발음이 횟집 내지는 횟집이니까. 자, 해 플러스 님 적어 안 적어? 혜님. 안 적어. 왜? 발음이 해님이거든. 누군데? 안 돼. 그래서 이따가 문제로 안 되는 거야. 자,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자, 나무 플러스 집 적어 안 적어? 저거 나무집. 뜻에 따라 다른 거야. 뜻에 따라 다르지. 나무집 하면 어때? 발음이 그냥 나무집이고 요거는 나무로 된 집이지. 타이틀 적으면 어때? 나무 파는 집이 돼. 그래서 발음은 나무집 내지는 나무집이 되지. 그리고 나무 파는 집이 돼.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적어 안 적어? 성현아 적어 안 적어? 저거 안 적지. 수사자. 수사. 수사자 아니야. 수사자야. 수사자. 야, 수술 적을 수 있는 경우는 표준 발음법에 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지. 수술 적을 수 있는 경우는 뭐야? 수수. 수지, 순향, 순염소. 수소도 뭐야? 놀랍게도 수소야. 왜 발음이 수소니까. 저거랑 정말 똑같아. 이 발음이 H랑 똑같아. 말이 돼? 근데 수소야. 수소가 아니야. 왜?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했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수소래, 수소. 자, 그래서 자, 봐봐. 결국엔 사이시옷을 적는 규정당에는 있어? 없어. 이건 어떻게 구분할 건데? 암기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한다? 이게 써요 안 써요로 물어보지 않아. 써놓고 이게 이 함수에 맞냐고 물어봐.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뭐 요런 사례를 줘놓고서 어디냐? 요런 사례를 줘놓고서 얘가 지금 30-1, 30-2, 30-3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30-1 이렇게 딱 적는 그런 문제를 내. 정말 이거 직접 물어보면 미친 건데 뭐 내신에서 간혹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수능 역사상 한글 맞춤법을 직접 물어본 사례도 있긴 했어서 깍두기가 맞는지 깍두기가 맞는지 보기 안 주고 물어본 미친 문제가 한 번 있었거든. 그래서 2018년인가 그때 이후로 재수생들이 그 다음 해에는 한글 맞춤법을 다 외워서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면 국어 공부 분량이 2배로 늘어나. 우리 공무원 국어 옛날에 공무원 국어 지금도 구급 공무원은 그렇지만 공무원 국어랑 그 다음에 일반 국어랑 다른 점이 뭐야? 공무원 국어는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하도 밀리니까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틀리는 문제를 냈어. 그게 한글 맞춤법 문제지. 외워야지만 볼 수 있는 거.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낸 사람조차도 못 푸는 문제를 냈어. 그 찾아보지 않으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내지.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 들어오면 정말 더러운데 수능 역사상 딱 한 번 들어온 적이 있고 그 해가 헬이었지. 그 다음 해가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들어와. 그래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는 알아도 이해되지?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사이소리는 솔직히 선생님들도 까다로워서 안 내 문제.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게 이렇게 상호 근거 규정인 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왜 그러냐면 한글맞춤법과 표준반응법을 다 공부도 안 할 뿐더러 따로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사이에 상호관계를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 나도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수능 국어강사 시작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알았어. 왜? 그렇게 공부할 일이 별로 없어. 정말 문법을 끝까지 공부해 보지 않는 이상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공부할 일이 별로 없어. 대부분의 내신에서도 안 나오고 수능에서도 잘 안 다루거든. 어떻게 나오냐면 보기 주고 나오니까 그냥 보기 읽고서 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알면 훨씬 빨리 풀 수 있다. 그래서 사이소리 문제가 나왔을 때 옛날에는 나도 다 읽고 풀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개념 정리하고 나니까 어때? 이거 지금 딱 풀고 넘어갈 수 있으면은 그 정도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됐니?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하면 되지. 31화. 자, 비읍과 히읗 표기는 고전문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원래 우리가 비읍 표기랑 히읗 표기는 어디에서 왔냐면 중세국어 개념에서 왔어. 이거는 중세국어의 어두자음군. 우리 지난번에 자음군 단순화 배웠지. 이게 뭐야? 자음의 무리가 말, 머리, 앞에 초성에 있는 경우랑 히읗, 종성, 체언이란 개념에서 왔는데, 자, 어두자음군 비읍 표기는 어떤 개념이냐? 예를 들어 볼게. 옛날에 중세국어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이런 거 있지. 우리 산에서 사는 새를 멧새, 산에서 사는 돼지를 멧돼지, 산에서 나는 쌀을 맵쌀이라고 해. 매매기는 매가 산이란 뜻이야. 자, 근데 우리가 멧돼지 하면은 이렇게 할 때는 멧이 들어가지. 네. 멧새도 이렇게 하면은 시옷이 들어가. 근데 맵쌀만 뭐가 들어가? 비읍. 비읍이 들어가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원래 이 쌀 표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 비읍 시옷. 자, 그럼 어떤 식이냐? 이게 매에다가 플러스 비읍 시옷이 나타나가지고 이 비읍이 앞에가 비어있잖아 지금. 연음의 반대로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맵쌀이 된 거야. 요게 오늘날 굳어져가지고 어때? 비읍 표기가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렇다면 어두자음군이라고 하긴 현대국어 문법 개념에서는 어두자음군이란 개념이 없지. 그래서 일종의 사이소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해. 이해되지? 그러니까 앞에 있던 단어, 뒤에 있던 단어의 앞에 부분이 그냥 앞으로 보내진 거야. 또 이런 게 또가 뭐가 있냐면은 대와 쌀이 비했을 때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뎁쌀이. 그리고 이때 저때 할 때도 우리가 이 플러스 때를 옛날에 이렇게 적었어. 그럼 어때? 이게 앞으로 이동하면서 입때, 저때가 아니라 접때. 지금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때와 입때가 두 개가 다 나와 있어. 옛날 사람들은 이때라고 안 그러고 입때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때까지의 의미로 많이 썼어. 저때, 접때까지의 의미로 많이 썼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읍이 들어오는 사례고, 히읗 종성 체어는 뭐냐? 원래 우리말은 예를 들어 볼게. 하늘 같은 단어는 뒤에 히읗이 숨어 있다가 특정 조사가 갖다 붙으면 어떻게 돼? 튀어나와서 하늘 히, 하늘 흔, 하늘 흘 이렇게 가는 케이스들이 있었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앞에 부분이 히읗 중성 체언이야.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안 히읗이 숨어 있다가 특정 조사가 아니라 특정 어근이 올 때 튀어나오지. 안, 박 하면 어떻게 돼? 안, 하. 원래 안이 어때? 안 자체가 이 인에 해당하는 안이 히읗 종성 체언이어서 옛날에는 어때?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플러스 에 붙이면 원래는 안해 있다. 이렇게 적었던 케이스란 말이야. 근데 이게 조사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뀐 거야? 현대국어로 오면서 특정 단어에서 튀어나오지. 암탉. 또 뭐야? 암수할 때 암, 히읗 숨어 있다가 뭐가 튀어나와? 닭 하면은 암탉. 수, 개미 하면 어떻게 돼? 수케미. 수케미가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비읍과 히읗이 튀어나온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건 고전문법에서 온 개념인 거지. 그래서 나중에 배운다. 고3은 기말고사에 나올 거고 고1은 2학기 때 나올 거야. 됐지? 정리.